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제작업 함수 문제 풀이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판매 순위 이제 구하는 건데 랭크 EQ 함수 이용해서 내림차순으로 구해라. 네,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 구하라고 하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요 친구 G열이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판매 순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는 랭크 EQ 탭 눌러주고요. 지금 여기는 아비코 전자 오행에 대한 값이니까 이거 눌러주고 컴마 레프는 범위니까 전체 다 드래그해서 F4번 한번 눌러주고 컴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내림차순이라고 하니까 0번 눌러서 엔터 쳐주면은 판매 순위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마트 기능에 이제 모델명의 마지막 자리가 1이면은 와이파이 내장, 2면은 공백으로 구하시오. 추주함수 이용하라고 했는데 추주함수 처음 나오는 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추주에서 가로 열면은요 인덱스 넘버 나오는데 이거는 참고할 셀이야. 참고할 셀. 즉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오른쪽 첫 번째 거만 구할 거니까 참고할 셀에다가 라이트 괄호 열어주고요. 텍스트는 모델명을 참고로 할 거니까 이 텍스트에서 오른쪽에서 컴마 넘버 차트는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넘버 끝났죠. 컴마 찍어주면 밸류 1, 2, 3, 4에서 253번까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숫자가 1일 때 뭘로 바꿔주라. 숫자가 1일 때 여기 적힌 내용을 바꿔줘라라는 내용의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숫자가 여기서 추출되는데 이게 만약에 숫자가 1이면은 와이파이 내장이라고 바꿔주라고 했죠. 그리고 컴마 숫자가 2일 경우에는 공백이니까 쌍따옴표 2번 넣고 가로 닫아줄게요. 그럼 숫자가 1일 경우에는 와이파이, 숫자가 2일 경우에는 공백으로 바꿔주라라는 내용의 명령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엔터 한번 쳐주고요. 여기서 드래그로 쭉 한번 내려줘 볼게요. 자, 그럼 여기 맨 끝에 숫자가 2죠. 여기도 2고 여기도 2, 여긴 1이니까 와이파이 내장이라고 뜬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면 최고 가격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정의된 이름 최고 가격을 통해서 문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는 맥스 잡아주고요. 여기서는 그대로 최고 가격 잡아주면 돼요. 아까 여러분들 위에서부터 작업했으면은 내용이 적혀 있을 건데 여기다가 최고 가격이라고 잡아주면은 블록이 자동적으로 씌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엔터. 네, 가격으로 이름을 적었죠. 가격. 그러니까 가격으로 해서 엔터 쳐주면 여기서 최고 높은 가격이 최고 가격으로 뜬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 수량 구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count if, average if, 그 다음에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제 풀이하는 겁니다. 매번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랑 어제랑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럼 count if를 통해서 특정 조건에 대한 숫자를 재줄 수 있는 함수를 불러온 다음에 범위는 이제 판매 수량이 평균 이상이니까 판매 수량이 있는 열을 그대로 드래그해준 다음에 컴마 count if, average if, sum if는 부등식 들어갈 때 쌍따옴표가 들어간다. 이상. 그 다음에 함수를 더 하나 써줘야 되다 보니까 연산자를 이용해서 쓴다. 평균 이상이다 보니까 평균을 구할 수 있는 에버리지 함수를 적어서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해준다. 자, 그리고 가로를 닫아준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count if에 대한 가로가 안 닫혔기 때문에 한 번 더 가로를 닫아주고 연산자 개를 입력해주면은 평균 이상인 친구들의 숫자들의 개수가 전화가 잠시만요. 네, 금천중학교에서 교복 치수 관련해서 전화가 왔는데 어디까지 했죠? 자, 여기 뒷섬할 차례인가요? 자, 여기서 이제 6번 문제는 공기청정기의 판매 수량 합계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뒷섬 함수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죠. 는 뒷섬 해서 가로 열어준 다음에 뒷섬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전체를 다 드래그 잡아준다. 네, 컴마. 두 번째 필드는 우리가 필요한 추출해야 되는 영역에 대한 열번호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 이거는 판매 수량의 합계니까 판매 수량 G열 요거 찝어주면 잠시만 또 전화가 왔네요. 교복 관련 문자를 방금 보냈더니 전화가 자꾸 오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 컴마 찍어주고 조건은 공기청정기죠. 구분이 공기청정기
그래서 엔터 쳐주면은 판매 수량 합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지 않고도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죠. VLOOKUP 함수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건데, VLOOKUP 첫 번째 룩업 밸류는 모델명을 찝어준다. 컴마 테이블 어레이는 모델명을 첫 번째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 중에서 지금 구하는 게 판매 수량이니까 판매 수량까지 범위를 잡아주고요. 모델명이 첫 번째, 그 다음에 판매 수량까지. 컴마 참조할 열은 1, 2, 3, 4, 5 여섯 번째 열에 판매 수량이 있으니까 6, 0 잡아주면은 판매 수량의 단위가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제2 작업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제2 작업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목표값 찾기라는 필터 이용해서 문제 풀이를 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똑같이 B4부터 B12까지 H12까지 컨트롤 C, 그다음에 제2 작업 들어가서 B2에 컨트롤 V 눌러준다. 찌그러진 것들은 더블 클릭해서 조금 넓혀준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이하면 됩니다. B11부터 G11까지는 병합을 해주고 여기다가 내용은 아비코 전자의 판매 수량 단위 대 입력을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H12열에다가 판매 수량을 잡아주면 되는데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해줘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열어주고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전부 다 드래그 잡아주고요. 컴마 두 번째 필드 값은 여기서 이제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판매 수량에 있는 열을 클릭 잡아주고요. 컴마 그 다음에 제조사가 아비코니까 제조사가 아비코전자. 그래서 엔터 한번 쳐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체 다 잡아주고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굵은 테두리 상자 한번 잡아줘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두 개 다 가운데 맞춤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목표값 찾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됐는데, 자, 방금 우리가 구해줬던 평균값에다가 클릭을 한번 잡아주고 데이터 들어가서 가상 분석 들어가서요 데이터 표를 한번 목표값 찾기 한번 눌러줘 볼게요. 자, 수식 셀은 자동적으로 여기가 잡힙니다. 이게 맞고요. 바꿀 값을 보니까 200만 원이네요. 그럼 200만 원. 그 다음에 바꿀 셀은 여기서 보니까 2,400원이거든요. 잘못 봤네요. 2,400원. 되려면은 ME2에 ME2 9691의 판매 수량이 얼마가 돼야 되는가? 맞죠? 확인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급 필터 이제 조건을 입력해줘야 되는데 고급 필터 조건은 모델명 그 다음에 가격 이 두 가지가 조건입니다. 이거 컨트롤 C에서 이렇게 복사 잡아주고요. B14에다가 컨트롤 V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D로 시작하는 거니까 D 별표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하니까 같은 행이 아니라 다른 행. 근데 가격이 200만원 잡아주면 되고요. 자, 여기서 추출해야 될 값은 모델명 구분 컨트롤 계속 눌러줘야죠. 가격 그 판매 수량 컨트롤 C 눌러서 B18에다가 컨트롤 V 한번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기초자료로 입력했던 거 그대로 블럭 씌워주고 고급 필터 들어가서 조건 범위를 이렇게 복사 범위를 이렇게. 여러분 몇 번째 지금 네 번째 하다 보니까 쉽게 다섯 번째 하다 보니까 쉽게 이해가 되죠. 확인 눌러주면은 요 친구들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 해서 제2작업 완성을 했고요. 제3작업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3작업 정렬과 부분합 한번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정렬과 부분합 똑같은 건데요. 자, 똑같이 그대로 블럭 잡혀있는 거 컨트롤 C 그 다음에 제13 작업 들어가서 B2 셀에다가 컨트롤 V 눌러줍니다. 찌그러진 거 조금 토닥토닥 해주고요. 자, 여기서 드래그 한번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정렬 및 분합이다 보니까 정렬을 먼저 해줘야 돼요. 어떤 조건으로? 특정 조건으로. 자, 한번 봐보니까 선생님이 보기에 이거 구분이 정렬이 구분으로 된 것 같아요. 출력 형태 보니까 니은부터 아니네요. 니은부터 기억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또 정렬 기준
날 출실도 아니고 구분도 아니고 가격도 아니고 판매 수량도 아니고 모델명도 아닌데 잠깐만요. 이게 어떤 특정 조건으로 이제 오름차옥은 오름차옥은 구분으로 된 거 맞네요. 구분으로 된 거 맞네. 니은 기억 그 다음에 맨 아래 보니까 기억이었네요. 맨 아래가 다른 건 줄 알고 착각을 했는데 자 구분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드래그 잡아주고 정렬 기준은 구분 그리고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 보니까 냉장고 공기청정기 건조기 옆에도 써니 아비코 잘해서 똑같이 됐네요. 자 여기서 이제 드래그 한번 잡아주고 가상 분석 부분합 들어가서요. 방금 우리가 구분한 거는 정렬한 건 구분으로 했죠. 그럼 구분으로 잡아주고요. 여기서 모델명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는 첫 번째는 모델명 확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부분합 눌러줘서 구분 그대로 된 거 건들지 말고 두 번째는 판매 수량을 두 번째는 평균이네. 평균 잡아주고 모델명이 아니라 두 번째는 판매 수량이 평균이니까 평균 판매 수량 그리고 새로운 값 대치는 클릭 해제해줍니다. 확인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윤곽선 지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대로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룹 해제 이거 아래 거 눌러주고 윤곽 지우기 눌러주면은 출력 형태랑 마찬가지로 내용이 똑같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 좀 넓혀줘야겠죠. 출력 형태가 이게 세 줄이 아니라 두 줄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해서 정렬과 부분합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차트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차트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니까 어떤 걸를 기준으로 해서 차트가 만들어졌느냐 판매 수량 그 다음에 가격 그리고 모델명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컨트롤 잡지 말고요. 모델명은 또 보니까 691 681 잡혀있네요. 그럼 이대로 컨트롤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드래그 잡아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컨트롤 잡아줄게요. 컨트롤 눌러주고 가격이랑 판매 수량도 똑같은 행까지. 그 다음에 영어니까 좀 보기 좀 열받네요. 끝에 번호만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752 그 다음에 752 771 771 여기도 이렇게 쉽네요. 이렇게만 잡아줘 볼게요. 그리고 삽입 들어가서 2차원 막대형 오른쪽 클릭 차트 이동 Z가 아니라 제4 작업 이거는 끝으로 몰아줘 봅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했고 자 여기서 매번 똑같습니다. 레이아웃은 제3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은 첫 번째 거 네 번째 조건까지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 조건 홈 탭에 들어가서 글꼴은 굴림 굴림에 11포인트에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 이쪽에 채우기 효과는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서 채우기 효과는 그림 또는 질감 들어가서요. 질감이 파랑 박엽지 네 요거 클릭해주고 안쪽에 그림 영역 서식은 단색 지우기에 흰색 잡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목 서식도 한번 입력해 주겠습니다. 공기청정기 및 냉장고 판매 현황 잡아주고 여기는 이제 차트 제목은 굴림의 20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 만들어주고요. 여기는 채우기를 단색 채우기 흰색 잡아주고 테두리는 실선으로 검정 색깔 하나 잡아줘야죠. 조건 6번 보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 조건 6번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조건 7번 가격 계열의 차트를 바꾸라고 하네요. 가격 계열 이거 파란색 클릭 차트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 차트 계열 및 종류 변경 눌러서요. 이거를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매번 똑같죠. 그리고 보조축 잡아줄게요. 자 그럼 또 이제 뭐 해야 돼요? 7번에 계열 만들어줘야죠. 이거 오른쪽 클릭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서 첫 번째 거 들어가서 표식 들어가서 표식 옵션 들어가서 기본 제공 들어가서 이거는
네모에 10포인트. 그리고 레이블 표시라고 있는데 이게 주황 색깔 위쪽에 나와 있죠. 그럼 이거 클릭, 한 번 더 클릭, 여기만 이제 뭐 동글뱅이 4개 생기게 만든 다음에 오른쪽 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 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눈금선, 7번의 두 번째입니다. 여기 눈금선, 오른쪽 클릭, 눈금선 서식, 대시 종류가 파선, 그리고 색깔은 검정색. 축서식도 마찬가지로 클릭, 실선, 검정색. 여기도 클릭, 실선, 클릭. 여기도 클릭, 실선, 검정색. 그럼 축까지 완성했습니다. 똑같은 거 계속 하려니까 여러분도 힘들죠? 네, 반복되다 보니까 매번 쉽다는 것을 알고 할 수가 있어요. 자, 8번 법례명 변경해야죠. 보니까 판매 수량 이거 단위 대를 한 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데이터 선택, 판매 수량, 편집, 그 나온 것처럼 판매 수량, 그 출력 형태 나온 것처럼 단위 대 확인.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9번 도형 만들어줘야죠. 이거 한번 클릭 잡아주고 삽입, 도형, 모서리가 동근 직사각형. 매번 똑같으니까 좀 힘드네요. 이게 위로 좀 올려주고 노란 색깔 클릭해서 이렇게 좀 비슷하게 만들어준다. 여기다가는 최다 판매, 홈탭이 들어가서 가운데 그리고 채우기 없음. 반대로 얘네 블럭 씌워주고 클릭 한번 잡아주고 얘는 글꼴은 검정색. 이렇게 잡아주면은 다 완성이 됐고, 마지막에 10번 출력 형태는 똑같이 해라 보니까 세로값 중 y축은 500 단위로 된 거 볼 수가 있고요. 보조축을 보니까 500 단위가 아니라 뭐예요? 100만원 단위로 돼 있죠. 그럼 오른쪽 클릭, 축서식, 주 단위가 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그래서 엔터 한번 쳐주면 되겠죠. 그럼 출력 형태가 또 출력 형태와 마찬가지로 100단위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사태 작업 마무리했고요. 나머지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계속 풀다 보니까 좀 쉽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계속. 그리고 선생님이 좀 이게 채우기 없으면, 여기에 채우기 없음이 아니라 흰색 채우기입니다. 흰색 채우기. 네, 실수할 뻔했네요. 하다 보니까 뭐 쉽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풀이 한번. 이게 좀, 그리고 좀 이상하네. 이거 좀 위로 올라가 있죠. 이게 이런 식으로 좀 줄여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 쉽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ITQ 엑셀은 쉽게 딸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20년도 12월 12일 문제고요. 나머지 함수 같이 짤막하게 알아보면서 여러분들 끝날 부분 전에 다시 오고 복습해보는 그런 마인드로 가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의 합계, 그 다음에 숫자를 세주는 함수, 요거 두 가지, 썸이프랑 카운트 이프, 요거 두 가지를 이용해서 뭐를 구하래요? 평균을 구하라고 합니다. 평균. 그래서 평균을 구할 수 있는 이제 에버리지 if 함수를 바로 써도 되지만 지금 좀 문제를 꽈놓은 거죠. 그래서 합계 나누기 숫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 원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썸이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썸이프 검색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지금 보면은 패션 상품의 3월 매출액의 평균이에요. 평균 일단 여러분들 잘 일단 집어 넣고 이제 3월 매출액을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죠. 3월 매출액, 그래서 요 범위가 이제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합계 범위가 되겠고, 조건은 뭐예요? 분류들 중에서 패션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분류는 자동적으로 이
조건이 있는 범위가 되겠고요. 첫 번째 레인지에서는 여기 조건 있는 범위를 잡아주면 되고, 조건은 이 친구들 중에서 패션, 그리고 썸레인지 합계는 3월 매출에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 값이 나왔으면은 요거 나누기 뭐 해주면 돼요? count if 해서 가로 한번 열어주고 함수 마법사까지 켜줄게요. 자, 이랬을 때 여기는 아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숫자만 해주는 거니까 패션 상품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션 상품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면은 여기 쭉 드래그 잡아주면은 이게 조건 있는 범위, 그 조건은 요게 되겠죠. 요게 되겠죠. 그래서 범위는 이 친구들 중에서 요거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소수점이 안 나왔네요. 보면은 함수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sumif, 뒤에는 countif에서 합계 나누기 숫자를 해서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를 완성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국 남자의 평균 신장이라는 어떤 수치를 구하고자 할 때 뭐 국적, 성별, 키 라고 치면은 국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미국, 중국, 한국. 근데 이건 카운트 if 쓰니까 그냥 한국 남자의 평균 신장만 구해봅시다. 그냥 한국인의 평균 신장 요걸 구해볼게요. 그럼 키가 뭐 들어가지고 81, 180, 91, 190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요 두 친구만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요게 되겠고요. 조건은 여기들 중에서 요거들 중에서 요거 한국인 요거 두 가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거는 크리테리아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고 파란 색깔은 이거는 레인지, 그리고 빨간 색깔은 썸 레인지 요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니까요. 요거는 이제 2019년 4월 매출액의 최소 쇼핑 매출액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민함수를 통해서 문제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맥스 가장 쉬운 함수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함수 함수 킨 다음에 min 검색을 해봅시다. 검색을 해서 보면은 최소 매출액 2019년 여기 쭉 긁어주면 돼요. 쭉 긁은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은 그대로 내용이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맥스 함수랑 민 함수, 라지 함수, 그 다음에 스몰 함수, 민, 맥스, 라지, 스몰. 요거는 항상 5번 문제에서 고정되어 나오는데요. 하다 보면은 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제일 쉬운 함수라고 보면 되겠고, 적어도 이거는 아마 다 맞추는 함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문제 보면은 이것도 브이로그 함수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건데, 브이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가장 뭐 어려운 함수 중에 하나인데 그냥 계속 풀다 보면은 쉬운 함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vlookup 검색해 줄게요. 그래서 찾는 값은 항상 요거 H14번 요게 들어온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 줘요.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는 일단 범위를 잡아주는 함수예요. 범위. 뭐 어레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은 어레이 레프 레인지 다 범위를 잡아준다. 여기 추가로 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은 다 범위를 잡아주는 거예요. 범위. 그래서 어떤 한 셀만 콕 찍는 게 아니라 한 셀만 이렇게 콕 찍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아줘야지만 되는 함수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해보면은 레인지, 어레이, 레프, 레인지, 데이터베이스는 범위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이렇게 콕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어떤 드래그를 잡아줘야 되는 함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레이는 범위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좀 난이도가 있는 게 여기 앞에 있는 G 값에 있는 G14에 있는 값에 G14에 있는 이 분류가 첫 번째 열로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코드가 아니라 분류였어. 그러면은 첫 번째 열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테이블 어레이는 여기 근데 코드니까 여기부터 함수 사용하기 전 셀인 여기까지 잡아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콜 인덱스 넘버는 이거를 이제 번호를 매긴다고 했죠. 1, 2, 3, 4, 5, 6, 7 매겼을 때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보면은 이 열에 있죠. 5번 열에. 만약에 범위를 이렇게 잡았으면은 1, 2, 3, 4, 5, 6이겠죠. 여기 테이블 어레이에서 이거는 1, 2, 3, 4, 5, 5번. 그리고 마지막은 0번이다. 해서 데이터 매출액을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엑셀 함수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끝까지 한번 다 풀어봤는데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고 다양하게 뭐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지만 보통은 이 정도 난이도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고,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함수 몇 가지만 빼고는 진짜 다 풀 수 있을 만한 함수거든요. 그래서 문제 유형으로 보면은 좀 어렵다고 느끼는 함수가 아마 1번 아니면은 4번 요거 두 개일 거예요. 요거는 좀 쉽고 요건 좀 쉽고요. 여기 있는 문제도 조금 쉬워요. 가장 쉬운 거는 민이랑 브이루거. 이거는 브이루거 함수는 원래 어려운데 좀 정형화 되면 제일 쉽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좀 유의해가지고 한번 풀어보고, 내가 계속 풀 수 있는 거는 그냥 냅두고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것만 반복해가지고 학습하면은 여러분들 ITQ A 충분히 다 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